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자, 가격은 심플합니다. 저는 보통 강남구를 기반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멀잖아요. 멀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뭐 20%, 15% 낮아지면 네. 그 변별력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이 도시의 확장이 마포구하고 은평구라고 얘기했죠. 네. 네, 은평구보다는 마포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포 내지 아니면 은평구 바로 안쪽이 종로구거든요. 특히 요 녀석 경희궁 자이 여기가 종로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3호선 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는 5호선도 5호선 맞죠? 5호선도 네. 탈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100%를 기반으로 덕양구를 평가해보면 심플하게 계산이 딱 될 거예요. 물론 마포구로 할 수도 있어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마포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마포구 교통 핵심인 고덕역 또는 그 위쪽에 있는 여기 2호선 라인 이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단지인 마레프 이런 친구들 할 수도 있긴 한데 걔보다 더 신축인 이런 친구들 마포 프레스트 자이 이런 친구들이 현재 시세가 얼마일까요? 한 뭐 18억? 33평 기준으로 네, 18억 좀 19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가격 내려왔으니까 네. 그 정도는 안 해요. 제 생각에는 16, 7억 사이 할 것 같긴 한데 1층 빼고 그쵸? 네. 17억 그럼 이거 살래? 아니면 저기 경희궁 자이 살래? 저는 경희궁 자이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경희궁 자이가 1억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18억 정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 경희궁 자이 얼마? 18억. 네. 자 이게 기준 잡혔어요. 네. 그럼 올라가 보자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희궁 자이는 5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호선만 이용해야 돼요. 거기서 가격을 무조건 10% 이상씩 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종로구에서 갑자기 은평구로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10% 이상 빼야 되겠죠. 그걸 빼다 보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한 20% 빼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네.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 있죠. 네. 이 친구만 보더라도 시세를 제가 봤을 때 잘 줘봤자 80%예요. 벌써부터 한 20%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18억에서 15억 내려왔잖아요. 네. 정확하게 20% 까졌죠. 거의 그렇네요. 납득이 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여기 5호선이 없잖아요. 그럼 은평구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20%, 10%, 뺀 거거든요. 네. 여기도 초품화에다가 뭐 다 좋아요. 역세권에다가.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일자리로부터 멀어지니까. 멀어지니까. 근데 이제 한 코스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럼 한 3%? 뺄까요? 5%? 이런 것들은 이제 초품화에다가 이제 모든 장점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요 정도는 한 코스라서. 아마 시세가 비슷할 거예요. 1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쵸? 똑같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역세권인데 이것만큼 완전 신축이 아니거나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없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훅 까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도시락 이런 것도 훅 까야죠. 네. 왜 역세권도 아닌데다가 뭐 이렇게 훅 까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체크를 해야 될까 과연? 시간이 없는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이 친구는 많이 까야 돼요. 훅 까졌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샘플로 잡기보다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힐셋 녹봉까지 와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충분히 고민해 볼만 하거든요. 딱 신축에다가 초등학교도 길을 한번 건너야 되긴 하지만 가깝고 초역세권에 완전 신축에다가 힐스테이트 브랜드에다가 그럼 이거 얼마 까야 될까? 아까 100%에서 이미 20% 까졌죠. 네. 여기서 지하철 한 두세 코스 더 올라왔어요. 네. 얼마 까야 될까? 한 10%더 까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10%. 네. 근데 그 이상 까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볼까요? 한 15%는 까야 될 것 같다. 많으면 20% 더 까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계산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100%가 18억이었어요. 얼마 까진 거예요? 60% 잡아주면 사실은 20% 까고 또 20% 까진 거예요. 충분히 납득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불광도 한 컷 차이라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 하거든요. 네. 10억 초반. 자, 연신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연신내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 아닌가요? GTX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지만
멀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쇄된다. 상쇄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연신내는 없다 치고 아까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로 와야 돼요. 은평 스카이뷰 차이가 그나마 신축이거든요. 역세권에다가. 그럼 이쪽 몇 프로 돼야 될까? 지금 아까 6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더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50%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럼 아까 우리 18억짜리가 반값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반값이 딱 됐네요. 거의 됐죠. 네. 2천만 원만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지축은 얼마여야 될까? 지축은 이걸 빨리 판단해야죠. 야, 한 5%만 좀, 까야 될까요? 네, 한 5% 정도만 까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축지구 새 아파트 살래 아니면 여기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역세권 살래라고 했을 때 네. 충분히 지축지구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음. 한 코스밖에 차이가 안 나고 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어요. 여기는 다 여기서 멀어지고요. 연식이 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은평 뉴타운이라서. 근데 네. 오로지 얘만 신축인데 주상복합이잖아요. 아, 또 초품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 최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가격 보면 아마 9억 하나 5천 하려나? 서울에서 편 기준으로. 그 정도 하네요. 아까 9억 2천이었잖아요. 네.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또 납득이 돼요. 결론은 뭐다? 이 친구의 퍼센테이지는 아까 우리가 잡았던 대장의 몇 프로다? 반이네요, 거의. 반보다 조금 더 높다. 그쵸? 네. 한 52% 잡아볼까요? 뭐 그 정도? 네. 네. 그게 지축의 현재다. 그러면 지축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여기 덕은 어떨까? 비슷하겠는데요. 아까 마포구의 대장이 1억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해석하려면 상암과 이 마포 대장의 아파트 퍼센테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냥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가 아까 대장이었죠. 17억 했단 말이에요. 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그럼 여기서 홍대를 지나서 디지털 미디어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진짜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초품화이면서 무난한 아파트가 누구냐면 6단지. 사실은. 근데 여기 다 고만고만해요. 네. 뭐 4단지, 5단지 다 고만고만한데 6단지가 과연 몇 프로일까? 얘는 신축이 아니거든요. 연식이 좀 됐어요, 이제. 몇 프로면 그걸 사람들이 살까? 제 생각에는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지 않을까 싶거든요. 60% 조금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걸 알아야 덕은의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얼마죠? 11억. 11억이죠. 네. 아까 17억. 17억이었잖아요. 네. 65%까지 올라와 주네요. 네. 65%까지. 네, 그 정도다. 그 정도다. 근데 이게 연식이 좀 돼서 그런 거예요. 연식이 만약에 새거가 되고 역세권이 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녀석이 되면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이 친구는 상당히 비싸요. 60이 아니라 진짜 한 8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실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는 흠이 없는 단지거든요. 꽤 높죠. 80% 조금 넘죠. 네. 근데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88%예요. 저는 이걸 보면 공짜로 이걸 15억 주고 이제 하나 가질래, 저거를 17억 주고 저거 가질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17억짜리 가질 것 같아요. 훨씬 더 서울 안쪽에 있잖아요. 아, 가격 차이 대비 훨씬 더 안쪽에 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만 평가하면 요거보다는 저 친구가 저평가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네. 어쨌든 상암이 어쨌든 60 아까 뭐 4, 5% 정도 됐고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여기 상암에 있는 구축이랑 얘랑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경쟁해볼만 하죠. 네. 지금 상암에서도 이쪽까지 넘어가면 여기서 좀 멀어져요, 사실은. 근데 일자리가 워낙 가깝잖아요. 일자리를 걸어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고의 장점인 거고, 여기는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식을 감안해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새 아파트 사는 그게 강점이 확실히 크니까. 실제 시세가 9억. 네, 뭐 9억. 근데 좀 애매해요. 어떤 것들은 사실 얘가 대장이거든요. 초등학교 가까워가지고. 이런 친구 보면 조금 더 비싸겠지. 한 10억까지는 나올 거예요.
11억. 11억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9억에서 11억 사이다. 다만 여기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건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세를 다 믿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시세가.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덕은이 지축보다 조금 더 시세가 높아요. 왜? 일자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가격을 이제 딱 예상할 수 있죠. 아, 마포구 대장에 지금 저 친구는 10억 정도. 애매해요, 이게. 네. 저게 덕은이 9억에서 11억 사이라서. 10억으로 갈까요? 자, 10억이다라고 하면, 네. 58%. 58%. 아까 덕은은 53%. 네, 덕은이 58, 지축이 53. 이렇게 근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축은 저희가 경희공자에 기준했고, 맞아요. 저 덕은지구는 아, 맞아요. 마포 기준 했으니까. 그래서 10억에 18을 하면 55. 아, 그래서 52, 3% 정도 차이 난다. 3% 정도 네. 덕은이 비싸네요.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비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GTX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GTX가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축 같은 경우는 한두 코스만 내려와서 연신내까지만 오면 네. 엄청 빠르게 서울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은 먼 이야기긴 하지만 네. 두 코스만 딱 오는 순간 날아가는데 여기는 날아가는 게 불가능하고 그냥 오로지 여기 이쪽 일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DMC에서 일을 하는데 상암에서 일을 하는데 와이프가 강서구에서 일을 해. 그런 분들이 여기 딱 선택하거든요. 완벽하죠. 뭐 김포공항에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완벽하죠. 근데 또 지축도 나중에 GTX 뚫리면 야 그러면 조금 이제 진짜 비슷해질 수 있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지축이 막 이긴다 이건 아닌데 충분히 비슷해질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격 거의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지축을 알았으면 삼성은 거기서 10% 빼면 돼요. 쉽죠? 네. 그리고 삼성을 알았으면 원흥에서 역세권에서 멀어진 이 원흥지구의 아래쪽은 거기서 한 20%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원흥에서 한 코스 더 갔는데 여기 신축이다? 그러면 또 10%에서 뭐 15% 사이 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 코스 더 내려왔다? 왔는데 화정역이다? 그러면 계속 한 코스마다 10%씩 뺄 수는 없고요. 네. 네, 여기 삼성보다는 어쨌든 10%는 조금 빼야 되는데 상품성이 안 좋으니까 10% 더 뺄 수 있겠죠. 연식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20%는 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흥이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500까지 봐줄 수 있을까요? 한 2,000에서 2,500 사이일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저쪽은 이제 한 1,900만 후반대까지 정도 봐줄 수 있겠다. 실제 아마 그 정도 할걸요. 대충 한 1,900까지 하잖아요. 네. 물론 좀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제 금액이 내려가죠. 뭐 1,700, 1,500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그래서 뭐 1,800, 900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더 좋은 상급지의 적정 시세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게 계산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여기 덕양구에서 원래 제일 좋았던 입지는 화정이었고 지금도 살기에 너무 좋잖아. 이게 지금 평당 2천이면 말이 돼? 더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역순으로 탁탁탁탁 계산해보면 아 이게 적정한 시세구나. 저게 올라가야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형님, 저희가 이제 가격을 다 알아봤는데 네. 확실히 또 형님부터 이렇게 촥촥 내려오니까 네. 왜 이 가격인지 네.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형님, 저희 가격 말고 네. 또 가격이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네. 그 내부 요인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덕양구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서울의 영향을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은평구에 공급이 많은지 미분양이 많은지 마포구에 앞으로 2년 동안 또 입주 물량이 많은지 미분양이 많은지 체크해 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양시 전체 입주 물량과 덕양구의 입주 물량 네. 그것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서울에 은평구 뭐 미분양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안 봐도 없을 것 같기는 네. 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없죠. 옛날부터 계속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금 증가했죠. 네. 근데 좀 미비하긴 합니다. 250세대가.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서울에 대한 미분양은 리스크가 없어요. 남은 건 이제 경기도죠.
네.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대한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은근히 미분양이 없어요. 고양시에. 네.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다. 음. 자, 남아있는 건 이제 입주 물량인데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서울에서 지금 은평구 이렇게 보면 이게 202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2023년에 입주 물량이 좀 있죠. 네. 은평구에. 그리고 그 다음엔 없고. 네. 근데 은평구에서도 입주가 있으면 당연히 영향 미치겠죠. 근데 어디에 입주 물량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올해까지 입주가 있으니까. 올해까지도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이게 어딜까요? DMC 센트럴, DMC 아트폴에, DMC 파인시티, DMC SK뷰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DMC가 세 곳에 있거든요. 네. 향동도 DMC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그쪽 역 인근도 DMC라 하고 저 덕은도 여기는 지금 은평구니까 네. 여기는 어디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가 이제 다 입주하는 거예요. 네. 요 파인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월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 딱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물건이 완전 잠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저렴했던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워낙 지금 저렴하게 전세가가 깔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급이 너무 부족해진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 필요해, 체크해봐야 되겠죠. 마포의 공급 어떻게 돼 있을까요? 23, 24, 25 없죠. 거의 없네요. 그래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진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덕양구죠. 네. 덕양구만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체크해봐야 돼요, 사실은. 자,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고양시가 22년도에 많았거든요. 네. 23년도에 2,600, 24년도에 6,400. 그러니까 24년도에 좀 공급이 좀 있네요. 자, 고양시를 확대해보면 고양시 내에서도 어느 구에 많을까? 이걸 보면 일산 동구하고 서구는 없어요. 다 범인이 누구냐면 덕양구예요. 공급의 법인이. 그래서 한번 확대해보면 고양시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24년도에 좀 많죠.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다 누굴까? 체크해보면 자, 23년도에 공급이 많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축에 하나 들어오는 거 있고요. 희망타운. 쭉 가서 24년 1월 이후가 되면 DMC 모시기 향동 있죠. 향동에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크죠. 이건 어디죠? 장항. 네. 장항의 신혼 희망타운. 그 다음에 또 향동. 뭐 이런 곳들. 네. 그리고 지축지구 이런 거 조금씩 있고. 그 대부분 다 장항 아니면 뭐 지축, 향동. 거기에 일부 이제 뭐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네. 원당도 롯데캐슬도 하나 있긴 하고요. 네, 좀 규모가 좀 크니까. 요 장항지구는 어디 있는 거냐면 네. 킨텍스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킨텍스를 보면 요걸 봐야 되는데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일자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것도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요 왼쪽에 있죠. 네. 일산 테크노밸리. 여기에 준주거 지역이죠. 네. 여기 위아래 전부 다 지산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쪽, 이쪽은 기업체에게 땅을 팔려고 내놨거든요. 네. 기업을 희망하고 있어요. 사옥들.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방송 영상 밸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가면 장항 공공주택 지구가 있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한번 쭉 깔아줄 거라는 거고, 위쪽은 일반 상업지인데, 방송 영상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희망사항을 이미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주할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지하철하고 멀어요. 그래서 뭐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 입주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근데 신혼희망타운이 뭐예요? 신혼희망타운? 네.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은 요 정도 체크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입주 물량이 과연 덕은지구에, 아니 덕은이 아니라 덕양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서울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서울 없죠. 네. 그래서 덕양구 자체에 이제 몇 개 남아있는 입주 물량 몇 개만 빼면
사실은 여기도 이제 입주 물량이 전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님, 근데 저희 파주 물량은 안 봐도 되나요? 파주 물량은 근접파이긴 한데. 예. 근데 그 근접은 아니죠. 그래서 큰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멀리 있는 거라서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입주가 있죠. 24년, 25년도. 네. 그래서 대단지들도 있고 이래서 온정 신도시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네. 또 누군가는 고민하겠죠. 근데 그래도 덕양구 여기 서울 근접한 곳을 먼저 검토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면 지금 가격은 지금 서울을 이제 기준으로 적정하게 지금 다 형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뭐 리스크, 미분양, 입주 물량 좀 체크해봤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죠. 입주 물량도 있기는 하지만 과한 수준이 아니고 그것들이 조금만 마무리되고 나면 전세 가격부터 이제 오르는 모습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워낙 선호하고 있는 입지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전세가는 그래도 계속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다고 봐줘요. 저희가 이제 네. 입지 가격 알아봤는데 네. 그래서 어디 살까요? 네. 조금 생활 권역별로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어디를 사면 좋을지, 특히 뭐 실거주든 뭐 투자든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